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는 양시장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통과되면서 미국과 중국 갈등 재점화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경기 부양책과 PMI 지표 호조 등 호재거리는 많았지만요.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시장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이 움직이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SK바이오팜의 상장 기대감에 SK그룹 관련사들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어제 오후장에서는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SK바이오팜의 상장과 이 편입에 대비한 펀드 포트폴리오 조정 물량이 추대되면서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 종목들이 하락했고 지속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또 그간 상승폭이 컸던 종목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이던 지수가 하락 전환했는데요. 간밤 시장은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나온 글로벌 이슈들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재 제로 수준 기준금리가 적절하다면서도 향후 금리 향배와 관련해서는 보다 더 명확한 지침을 시장에 제공할 필요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현지 시간 1일 공개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미국 경제에 대해 현저한 불확실성과 위험이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신장 지역 인권 탄압과 관련해 중국 관리를 제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당국자가 2명을 인용해 미국 행정부가 신장의 이슬람 교도에 대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중국 관리들에 대해 오랫동안 미뤄온 제재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초기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4개 실험용 백신 중 첫 번째 백신에 대한 초기 실험에서 면역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호재와 경제 지표의 잇단 개선세는 호재였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스닥 종합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증시 마감 사항을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했는데 25,73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0.5%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15포인트 올려내면서 3,115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 가깝게 상승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함께 이 시장에서는 언택트 업종들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3% 이상 급등이 나왔고 이 스트리밍 관련된 컨텐츠 회사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15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 대부분 좀 혼조로 거래 마쳤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3% 가깝게 빠졌습니다. 75만 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SK바이오팜의 상장을 앞두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이 바이오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한번 빠져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나왔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3% 가깝게 하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호재성 뉴스가 많지만 이 SK바이오팜으로 들어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관 측에서 계속해서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네이버는 1% 가깝게 상승 나오면서 26만 9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흐름이었던 가운데 어제 삼성 SDI 2% 가깝게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37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는데요. 전날 테슬라가 급등했습니다. 삼성 SDI가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고 LG화학은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9만 원대 그리고 삼성물산 어제 다시 한번 2% 넘게 빠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삼성물산 함께 좀 하락세 나왔고 11만 3천 원대에서 어제 시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함께 가보시죠. 네, 셀트리온 삼형제 어제 대부분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헬스케어 3% 넘게 빠졌고 제약도 마찬가지로 5%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2만 1천 원대. 알테오제도 마찬가지로 4%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코스닥
탑5 중에서 시젠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시젠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 전날 급등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선 좀 타익 실현 매물들 나오는 모습이었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화요일에 8%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선 4% 넘는 급락세 나타냈고 KMW도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는 64,000원대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는데 어제 시장에서 차익 실현된 매물들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61,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 좀 만나보시죠. 네, 일단 증시가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여전 1,100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7만 원대에 어제 거래가 됐었는데 오늘 28만 원대까지 오르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비트 타임즈도 마찬가지로 4% 이상 급등 흐름 나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오미가세 1% 가까운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 현재 에메랄드 이더까지 대부분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코인들 대부분 좀 보합권에서 거래 진행 중입니다. 리플도 보합권, 그리고 라이트코인, 이오스, 모네로까지 모두 현재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혼조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나스닥 시장은 다시 한번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1,100선까지 오른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좀 호재성 뉴스가 있었지만 보니까 간밤에 FOMC 의사록이 좀 발표가 됐더라고요. 경제에 대한 좀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은 이번에 지난 6월 달에 FOMC 회의가 열렸던 것, 즉 의사록을 발표했는데요. 아신 것처럼 미국의 3대 지수가 최근 들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FOMC의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해석될지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정리해보면 FOMC 때 지난 6월 달 결정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잠깐 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이 사이트죠. FOMC 그 사이트의 내용인데요. 사이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결국 미국의 연준의 최근 들어서는 보도자료 그리고 발언들 그리고 증언들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5월달 이후에 6월달만 하더라도 두 번의 어떤 스피치가 있어서 연준이 결국 미국의 어떤 경제가 안 좋은 것을 어떻게든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지난 6월달 FOMC 때 주된 내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즉 미국 경기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현재 통화 정책을 지금은 유지하겠다. 즉 기준금리 동결하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내용보다 이것을 보시면서 전체적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 지난 6월달 FOMC 즉 기준금리 관련된 점도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달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미국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기준금리를 동결하겠습니다. 동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6월달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난 6월달에 연준 위원들한테 물어봤죠. 앞으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물어봤는데 0%에서 0.25%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 내후년은 몰라도 올해와 내년까지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과연 최근 들어서는 이 판단이 맞는지 상당히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어떤 증시가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다우지수가 지난 3월달, 그러니까 3월 23일 날 18,000선 이후에 오늘까지 25,000선. 지금 6,000포인트 이상 상승을 단기간했고요. 과연 이것을 가지고 연준 위원들이 미국 경기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상당히 월가 참여자들은 좀 퀘션 마크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나스닥 지수의 상당히 급등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나스닥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보실 때는 이것이 일봉 차트이기 때문에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덤덤하게 느끼실지 몰라도 월봉 차트의 모습 보시면 보신 것이 1984년부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신고가의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다 보겠습니다.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2019년 말부터 결국 코로나19 등 상당히 세계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힘든 그런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급등했다. 이것을 보면 연준 위원들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빠르면 9월이라도 시장에 좀 시그널을 줘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리를 결국 인상하는 것이 시장의 유동성을 좀 빨아들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결국 미국 증시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나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관련돼서 전체 30개 종목 관련돼서 화이자의 종목이 오늘 상승률 1위 그러니까 3.18% 상승을 보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제와 오늘의 새벽까지 걸쳐서 나왔던 얘기가 화이자가 코로나19 관련된 백신 1차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화이자의 오늘의 주가 모습을 보면 이것이 상승이지만 주가가 시가는 34.54달러 그리고 고가는 34.54달러 그러니까 시가와 고가 이후에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백신 때문에 미국 증시는 소폭이나마 상승했습니다만 파이자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 보면 이제는 백신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큰 이슈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고요. 또 한 종목 관련된 애플에 대한 리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애플이 최근 들어서 경제적인 이런저런 어떻게 보면 각 미국을 넘어서 글로벌 국가 관련돼서 이제 경제 어떤 회복이나 모습도 있겠습니다만 갈수록 어떤 거리 제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애플 관련돼서는 코로나19 급등 지역의 매장을 30개 정도 그동안 늘렸는데 30개 정도 매장의 어떤 센터를 축소한다는 판단 때문에 오늘 애플의 주가가 소폭이나마 그러니까 0.19% 하락한 364달러 여전히 주가는 상승했습니다만 애플이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드려봐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 위원들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죠. 그럼 우리가 핑계를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제가 좋아지는 것인가? 그런 경제 지표가 상승의 어떤 핑계를 좀 대고 있는데요. 상승의 핑계를 댈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은 올랐다는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부분 떨어졌다는 부분인데 통상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6월달 제조업 PMI 지표 그리고 어떻게 보면 ISM 제조업 PMI 데이터가 직전에는 39.8이었는데 이번 6월달 제조업 PMI가 49.8 그러니까 월가 전망치보다 늘어났다. 이것을 가지고 경제 지표가 호조됐다. 이런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부끄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6월달 ISM 제조업 PMI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는 43.1 이번에는 50.6인데 시장의 기대치보다 소폭 늘어났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고용지수를 비롯해서 건설 지표 그리고 원유 재고량 그리고 주간
정제유 재고 등 전체적으로 시장에 나온 지표가 빨간불과 하락불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부정적인 즉 배드 뉴스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좋은 뉴스를 쓰고 있다는 걸 보면 미국 증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얼마나 이어질까 그런 부분들이 월가에서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이 계속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시장은 긍정적인 뉴스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앞으로 기술주는 더욱더 갈 것이다 이런 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떻게 앞으로의 시장 향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올해 들어서 2020년 들어서 많은 전략가들이 실은 뻘쭘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이후에 2020년 1분기까지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더 급락했습니다. 그때 애널리스트들은 앞으로 미국 경기를 비롯해서 글로벌 경기가 IMF 그리고 OECD 데이터를 보면 GDP 전망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과연 그들이 좀 말 바꾼다는 표현도 있겠지만 올 같은 경우에도 언택트 종목 가운데 몇몇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는 IT 업종이 뜬다는 것이 아니라 비접촉, 비대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언택트 종목이 뜬다 이런 부분들이 더 판단이 맞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후에 대한 시장에 대한 판단은 한국에 언택트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런 종목들이 결국 이후에 상승을 가지고 있다로 말씀드려보겠고요. 따라서 정리하면 결국 IT 업종이 뜨는 것이 아니라 언컨택트 종목 그리고 서버 관리 이런 종목들이 지금까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증시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은 결국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난 시기에 그러니까 제1차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상당히 최근 들어서 노이즈가 좀 커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전략에 큰 고민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홍콩이 상당히 이슈가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요 내용부터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최근 들어 정책은 저거죠. 중국과 홍콩은 한 나라이지만 일국 양제, 즉 두 가지 시스템을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홍콩은 결국 그 중국의 시스템과 좀 같이 가겠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상무부 장관이죠. 여기 보시면은 윌버로스라는 그 미국 상무부 장관이 앞으로 이거는 결국 나오기 전이죠. 홍콩 관련돼서 결국 홍콩법을 중국이 제정한다 그러면 홍콩 관련돼서 특별 지위를 앞으로는 없애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슈가 홍콩으로 좀 상당히 좀 번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나스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전적인 시장의 틀거리는 홍콩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떤 다우지수를 일봉의 차트의 모습 보더라도 지난 3월 23일 날 18,000선 이후에 최근 들어 상승했습니다만 이렇게 상승했을 때 미국의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사망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우지수는 상승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습을 보면 미국이 이제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둔감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홍콩 항생지수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죠. 기본적으로 홍콩 관련돼서 상당히 부정적 이슈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홍콩 항생지수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은 월가에서 바라볼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 예상보다 시장의 중심인 홍콩이 이런 홍콩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하락폭이 둔감해지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코로나19 관련돼서 부정적 이벤트 그리고 홍콩 관련돼서 부정적 이벤트가 이제는 시장에 상당히 둔감하다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장이 상당히 어렵게 된다면 물론 미국의 어떤 위험 자산인 미국의 어떤 증시 상승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안전 자산이 금 가격은 어떻게 될까 이런 리뷰를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라는 표현이 좀 적절할 것 같은데 3월달 미국의 어떤 다우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상승한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결국 금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결국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미국 경기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결국 이제는 지금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상당히 좋은 플레이 즉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글로벌 증시에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금 가격의 상승은 상당히 코멘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자산이 오른다면 위험 자산이 떨어지고 위험 자산이 하락한다면 안전 자산이 오르는 것이 우리가 경제학적 논리인데 최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 가격이 계속 이렇게 급등했다는 걸 보면 어쨌든 시장의 참여자가
미국의 어떤 위험 자산은 상승했습니다만 혹시 모르는 안전 차원에서 그러니까 보험을 드는 개념으로 결국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유가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상당히 덤덤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결국 경제가 좋아진다면, 그럼 지금 IT 업종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좋아진다면 결국 유가도 상승해야 되는데 예상보다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 못하다는 걸 보면 이제는 경제 메커니즘, 그러니까 위험자산, 안전자산, 금값, 그리고 유가 이런 부분들이 예상보다 변동성이 커져서 즉 소위 어떻게 보면 개구리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코로나19 그리고 홍콩 관련 이슈는 상당히 둔감해졌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는 람델시비르의 생산 물량을 사실상 독점 구매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글로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결국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관련돼서 어떤 백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화이자가 1차 테스트의 결과 상당히 긍정적인 시간에 있습니다만 주가가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다는 어떤 이벤트를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이죠. 이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6월 30일 날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주 관련돼서 17개 주가 다시 한번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계세요. 그러니까 17개 주가 경제 어떤 오픈하는 것을 일시 중단했다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시그널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미국의 최근들어서 또 다른 인물이죠. 직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우치 소장 그러니까 미국의 전염병 이런 쪽으로 상당히 권위자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이분이 최근 들어서는 어떤 미국의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이 늘어도 이것은 상당히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먼저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통상 앞서서 화이자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길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렘데시비르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백신을 만든 회사인데요. 이 만드는 주된 회사가 길드라는 회사인데 길드 회사의 주가가 올 새벽 끝났습니다만 주가가 그렇게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물론 지난 시기에도 5월달 이후에도 상당히 기대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의 이런 어떤 약을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예상보다 덤덤하다 이런 거 보면 미국은 화이자 그리고 이번에 렘데시비르 이런 관련돼서 상당히 좀 둔감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려보겠고요. 앞서서 파우치 소장에 대해 리뷰를 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WHO 앞서서는 제가 존스 홉킨스의 데이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WHO가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리얼 데이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관련돼서 대시보드의 어떤 리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확진자 수가 1,000만 명 넘어섰다. 이런 부분들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지난 어떻게 6월 18일 날도 그렇고 6월 달 이후에 예상보다 확진자 수가 글로벌에 늘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어제와 그저께가 소폭이나마 떨어졌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표현을 쓰고 있고요. 사망자가 50만여 명이 늘어섰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섹터별로 보면은 결국 아메리카권, 유럽권 전 세계 각 지역별로 상당히 확진자 수가 여전히 늘어나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6월달 이후에 이런저런 확진자 관련돼서 백신을 만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코로나19 관련돼서 상당히 시장에 스트레스를 좀 크게 주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국 세부적인 나라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파우치 수장이 어제 했던 얘기가 저거죠. 하루에 10만 명의 어떤 확진자가 늘어나도 둔감하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어제 관련돼서는 확진자 수가 약 3만 명대, 그전에는 4만 명. 결국 이것을 보면서 파우치 수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3만 명, 4만 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데이터가 된다면 통계 잡히지 않은 인원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되더라도 이것은 결국 신기하지 않다. 이런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보이겠다 보겠고요. 결국 2위로 보면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상당히 단기간에 보면 상당히 이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브라질 정부 당국에서 데이터의 어떤 착오인지 몰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적어졌다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은
통계적인 데이터로서 상당히 유의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가장 최근 들어서 3위로 달리고 있는 러시아도 상당히 좀 이거 둔감하지 않습니다만 어떻게든 러시아가 관련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뭐 몇몇적인 데이터를 좀 보지 않더라도 결국 미국이 그나마 밀고 있는 것이 렘데시비르 이런 부분들이 1차 백신 이후에 이 데이터가 상당히 좀 정확하다고 그럽니다. 즉 정확하다는 개념이 1차 실험 결과 상대적으로 확실하다기보다 백신 관련돼서 유의성이 높은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이 렘데시비르 이런 어떤 약품을 상당히 좀 많이 그 7월, 8월, 9월 물량을 거의 싹쓸이 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것이 정확하지 않은 내용 같고요. 화이자란 부분 그리고 길드 이런 어떤 제조 백신 관련주가 상당히 상승했습니다만 주가가 밀렸다 이런 부분들을 국내 증시에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겠다 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과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달 이후에 경제 재개죠. 경제 재개를 일시적으로 너무 세게 너무 급진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스트레스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면 미국의 증시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로나19는 상당히 둔감했습니다만 파우치 소장에 대한 이런 코멘트 그리고 이후에 결국 확진자 수가 미국 관련된 지금보다 더 충격이 커진다면 어쨌든 하락할 수 있는 핑계는 코로나19가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밴 뉴스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오늘 시장을 대응하시면서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일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오늘 SK 바이오팜의 상장일입니다. 관련해서 좀 자금 이동이 있었는데 시장 영향 그리고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날입니다. 예,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는데요. 앵커님, 지금 SK 바이오팜 시가에 딱 매수할까요? 시가에 매수를 한다면 시장 분위기가 받쳐준다면 아무래도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앵커님 말 듣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네. 일단 관련돼서 일단 먼저 시장 동향을 잠깐 보게 되면은 대여가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간 좀 긴장하는 분위기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나오는 시장 동향을 봤을 때 아무래도 속도 조절이 뚜렷한 게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 상승했다라고 하는 주가 대비해서 이를 좀 정상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부족하다. 이런 시각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는 미국도 계속 들어가는데 특히 조금 걱정이 이번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함께 이어지는 토요일, 일요일이죠. 보통 보면 지금 미국의 확진자 수의 동향을 봤을 때 항상 금, 토, 일이 문제더라고요. 즉 금요일부터 일단 It's God is Friday죠. 네, 맞나요? 네. 아무튼 금요일이다라는 생각에 먹고 마시고 파티를 즐기면서 토요일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이때 확진자가 늘어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게 가장 좀 최근의 경향인데 게다가 또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독립기념일은 약간 파티 분위기죠. 그래서 불꽃 쏘고 또 여름날이다 보니까 해변도 가고 이런 상황 쪽에서 약간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금의 또 하나의 팩트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게다가 또 월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큰데 그나마 최근에 나오는 경제 지표는 일단 V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높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이 계속 연장이 돼야 되겠죠. 즉 회복세에 대한 속도가 계속 같이 이어져야 되겠죠. 게다가 또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됩니다. 특히 아마 삼성전자는 빠르면 다음 주 금요일에 실적을 또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SK 바이오팜 관련된 쪽에 어떤 여러 가지 또 펀드 내에 비중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를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나 시장 전반적으로도 약간 관심이 무뎌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SK바이오팜만 관련돼서 일단 보게 되면은 솔직히 이렇게 신약 개발을 통해서 FDA까지 어떤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서 모든 유통과 앞으로의 독점적인 지위까지 같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국내 바이오주 쪽에서 가장 큰 성과를 이룬, 그래서 특히 신약 개발의 대명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인데 지금 아마 오늘 혹시 지금 동시효과대에서 100%다 보니까 거의 뭐 10만 원대 부분에 9만 얼마겠죠. 그때 시작을 하고 거기다가 또 올해 오늘 또 상한가가 들어가게 되면 12만 원대가 넘는 그런 쪽에 어떤 탄력까지 나올 게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특히 SK바이오팜이 이번에 공모가를 너무 낮춰서 진행하는 측면들이 높습니다. 특히 보통 기업 가치를 적어도 한 5조 이상 생각했는데 공모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3조 8천억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이게 웬 떡이냐, 지금 이거라도 빨리 한번 사봐야겠다라는 쪽에서 공모 때 한 500조 이상 들어왔었죠. 그래서 기관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IPO를 진행할 때 어떤 적정 가치보다 싸게 나오느냐 아니면 그보다 좀 비싸게 나오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봤을 때 일단 좀 싸게 나왔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통 기업 가치에 대해서 한 5조에서 7조 정도 생각했다고 하게 되면 아마 오늘 동시효과 쪽에서는 100% 상승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추가로 30% 상한가가 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약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거의 10만 원대 근처에서 시작하면서 주가 동향이 이어지겠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목할 게 또 단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야 뭐 한 10조대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발생할 어떤 이익과 그에 따른 독점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인데, 지금 이제 IPO 당일날은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겠죠. 단기 수급이겠죠. 근데 지금 보통 대부분의 어떤 국내 기관이나 그리고 뭐 우리 사주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유통 물량 대부분이 그래도 어떤 아직 바로 출회가 되지 않는 보호 예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문제는 외국인 쪽, 즉 해외 기관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동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 부분까지 합치게 되면 저희가 알게 있던 한 390만 주 정도 유통 물량이 1000만 주까지 넘어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은 오히려 좀 의무 보유 확약에 대해서 설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나는 외국인이다. 그런데 내가 왜 의무 보유 확약까지도 해야 되느냐라는 쪽을 물론 영어로 얘기했겠지만 이런 쪽이 설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오늘 주가가 또 급하게 오르게 되면 바로 매물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또 악몽이 떠오르죠. 제일모직입니다. 또 그동안 SK바이오팜 나오기 전에 가장 큰 흥행을 했던 대표주가 제일모직인데, 제일모직도 상장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었죠. 그런데 당일날 오히려 외국인들이 바로 매도로 진행을 하면서 좀 당일의 재미는 못 봤다라는 측면들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의 흐름들을 좀 차용하게 되면 오늘 가장 큰 관건은 일단 뭐 동시효과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거기다 그 이후에 나온 주가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단기적으로 그냥 이 정도에서 바로 정리하고 나가느냐라고 하는 매도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일단 오늘 매수를 진행하실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늦추시는 게 어떨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관건은 딱 하나, 외국인 매도가 어떤 오전 중에 얼만큼 나올 것인가, 아니면 아예 안 나오고 주가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아마 따라가도 단기 매매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관건은 외국인입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대체제였죠. 대체주죠. 그러니까 즉 SK바이오팜이 나오는데 사고 싶지는 못하고 공모도 해봐야 몇 주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체주로 움직였던 게 대표적으로 SK고요. 게다가 SK디스커버리, SK케미칼, SK증권. 근데 참 지난번에도 언급드렸지만 SK증권이 왜 움직이는지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그냥 매도가 맞고요. 제가 보기에도 괜히 덩달아서 움직이는 심리적인 종목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말씀드렸던 대체주의 성격은 오늘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뛰어들려면 본주, 즉 본 게임에 들어가자 아라바처 쪽에서 SK 바이오팜에 대한 매매 타이밍을 더 노리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SK 케미칼은 만약에 오늘 반등 시도하다가 차익 매물 때문에 좀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며칠 뒤에는 다시 살 수 있는 분위기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또 하나 특히 SK 케미칼과 SK 디스커버리는 SK 쪽과 약간 좀 계열이 SK 계열이라기보다는 SK 케미칼 계열입니다.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그래도 SK 그룹 쪽에서 또 하나의 SK 케미칼 그룹 쪽에서 또 하나의 바이오 섹터의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을 바라보게 되면 케미칼은 일단 어느 정도 다시 조정을 받으면 매수는 괜찮은데, 나머지 종목들은 일단 대체주는 매도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SK 바이오팜과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 기대가 되는데, 오늘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이 주가 흐름은 내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종목 한 가지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이 렘데시비르가 국내 공급이 시작이 됐습니다. 관련 주가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안 좋게 봅니다. 네, 일단 렘데시비르면 길리어드사가 다겠지, 그와 연관돼서 혹시 이쪽 저쪽에서 연관되고 파장을 가져가는 거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특히 국내에서 그동안 좀 많이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이 파미셀, 진원생명과학, ST팜, 신풍제약 뭐 이런 블라블라블라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이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렘데시비르 관련된 쪽에 뭐 어떤 원재료나 재료가 들어가는 종목 쪽으로 언급이 되면서 그와 파생되는 종목 쪽의 성격으로 가장 강하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데요. 근데 지금 렘데시비르가 도입이 돼서 일단 사용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나 코로나19 양성 반응 나왔다, 바로 렘데시비르 투여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쪽에 대해서 바로 어떤 치료제 성격보다는 약간 좀 중증 환자에 대한 처방입니다. 즉 자가로 호흡도 힘들고 폐렴 증세까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라서 좀 극한 상황일 때 나오는 처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렘데시비르가 이제 처방받기 위해서는 그런 중증 환자가 얼만큼 많냐에 대한 상황들인데, 특히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관련돼서 어떤 확진자의 흐름을 보게 되면 무증상자라고 그러죠. 즉 증상이 그렇게 크게 없으면서, 그리고 또 어떤 이런 중증 영향이 나오는 부분보다는 약간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감기 정도, 그래서 그보다 좀 더 강한 정도, 뭐 이런 정도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아직 중증 환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과연 그러면 렘데시비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처방될까라고 보게 되면 약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요. 게다가 또 재료를 공급한다라는 부분들은 솔직히 길리어드사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게 이를 판매해서 그에 따른 로열티나 그에 따른 모든 독점적인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동안 공급해준 회사들한테 감사합니다. 공급 계약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할까요? 이게 장사꾼의 논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웬만하면 원료는 싸게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위기죠. 키는 나한테 있다. 너네 아니어도 다른 데서 충분히 원료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원료 관련된 부분들 쪽에 대한 어떤 테마주 쪽의 성격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부분 쪽에 부각을 받을 때 파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지금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묵직해지는 상황들이죠. 가장 어떤 잘 나갔던 삼바 그리고 셀트리온까지 좀 묵직해지는 상황들인데, 왜냐면 일단 SK 바이오팜이 들어오면서 같은 바이오주에 대해서 섹터를 갖고 있는 펀드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중에서 뭐 지금 이상한 종목 갖고 있느니 차라리 똘똘한 SK 바이오팜 갖겠다. 그러면은 다른 거 미리 정리하고 바이오팜 살 준비를 하겠죠. 이런 쪽이 나오다 보니까 섹터 내 조정이 필요한 관점 쪽에서 바이오주가 무거워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이오주가 상승하면서 최근에 나왔던 또 얘기 중에 글로벌 바이오주 중에서 한국 바이오주가 가장 비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죠.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바이오주에 대해서 밸류를 찾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되지만 밸류가 뭐가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기대감이 전부겠죠. 근데 이런 또 주가도 오르다 보니까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높고요. 게다가 또 실적 발표 시즌이면 바이오주가 잘 안 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봤었을 때 일단 지금은 바이오주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감을 SK 바이오팜을 제외하고는 너무 크게 가지기는 조금 힘든 시기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약간 매물이 좀 우세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요. 차라리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혹시나 국내에서 아니면 뭐 셀트리온이나 뭐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제넥신 뭐 이런 쪽에서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몰고 가기 전까지는 바이오주에 대한 분위기는 약간 무거워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난 바이오주가 더 좋다. 그러면 그냥 여전히 똑같습니다. 빅2죠. 삼바 셀트리온 조정권의 눌림목이 마무리되는 시점 쪽에서는 그때 들어가 보자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어제 코스닥 2020 라이징 스타를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네, 앵커님은 라이징 앵커님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너무 빠르게 대답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네. 일단, 지금 코스닥의 라이징 스타라고 해서 2009년도 이후부터 계속, 관련된, 종목들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지원책을 살짝 보여주면서 계속 선정하는데 올해도 선정이 나왔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쭉 보게 되면 조금 특이한 게, 이번에 선정된 종목들의 많은 부분들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비나 또 부품, 또 소재 쪽에 대해서 그만큼 정부나 관련된 관심이 높구나라는 쪽에 대해서 눈길이 가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종목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고영이라는 종목은 예전부터 관심은 좀 있었는데 특히 비파괴 검사 장비죠. 그러니까 즉 파괴를 안 하고 3D로 형식으로 안에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한 성장성의 근거를 두면서 기대감이 높였는데 게다가 최근에 또 로봇을 활용한 뭐 수술 로봇 이 정도까지 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에 기대한 기대감. 말씀드렸던 것들이 실적도 이제 받쳐주긴 하는데 기대감이 좀 더 가세되다 보니까 제 기준에는 조금 비싸졌습니다. 주가가 좀 비싸지다 보니까 여기서 만만하게 들어가기는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을 눈여겨보았던 종목 중에서 두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첫 번째가 반도체 관련된 쪽입니다만 ISC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반도체 IC 쪽에 테스트 관련된 쪽의 소켓 분야, 그러니까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검사 장비 핵심 소목 부품입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소켓이랑 관련된 쪽에서 국내 1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 점유율과 관련된 부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1분기 실적 흐름들도 그동안 좀 정체나 부진함을 받았다가 조금 바뀌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변화의 기대감이 높은데 특히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의 두 종목은 앞으로 그런 경향들이 있죠. 지금 이제 DDR4가 현재 대세인데 메모리 반도 쪽에서 앞으로 DDR5가 다음 차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올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확정시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미뤄졌죠. 근데 아마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가시화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그와 관련돼서 어떤 밸류 체인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의 대표적인 두 회사, 물론 다른 더 큰 회사들이 많은데 그중에 한 두어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회사 ISC와 말씀드릴 엑시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나 DDR5 관련된 쪽에 어떤 앞으로에 대한 윤곽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엑시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주된 추세죠. 메모리, 낸드, 게다가 SDD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쪽의 검사 장비다. 게다가 또 비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도 개발해서 거의 지금 완료가 되지 않았을까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거는 뭐 회사만 알겠죠.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최근에 5월달에서 6월달 나오는 공시를 보게 되면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주가 계속 확보되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붙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오늘 라이징 스타 관련된 종목은 딱 두 종목이 눈에 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